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20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상무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와 세계 최대 드론 제작 업체인 DJI 등 60여 개 업체를 군민 결합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지정하였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EU가 브렉시트 관련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노 브렉시트 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인도 정부가 3억 명에 달하는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 계획을 세웠다는 CNN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12월 20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가별 단신을 종합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Blacklist More than 60 Chinese Firms including SMIC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미국 상무부가 지난 주말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와 세계 최대 드론 제작사인 DJI 등 60여 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지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중국의 군민 합동 원칙에 따라서 중국 군사산업체와 거래를 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광범위한 견제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블랙리스트에 지정된 60여 업체들의 지정 사유를 보면은 첫째, 인권 침해 가능 법인, 그리고 군사화 지원 법인,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활동 지원 법인, 그리고 미국의 원천 기술을 중국 인민해방군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법인, 그리고 미국의 무역 관련 비밀 절취에 가담한 법인 및 개인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취임 전에 중국 핵심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기로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후아웨이사 제재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제재에 대해 왕이 중국 외무장관이 미국의 제재 확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항의하였는데요. 미국이 국가안보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본 입장에는 중국 기술의 세계적 압도는 잠재적 지정학적 위기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화함으로써 SMIC의 장기 야육을 끊겠다는 거죠. 미 정부는 고급 반도체 기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업체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특히 10내노미터 반도체 제조 부품 및 기타 고급 칩의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미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미국의 원천 기술 사용 정도에 따라서 제한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는군요. 이를 위해서 미국은 우방국 정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어떤 정부와 협의 중인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였답니다. ASMI 홀딩,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 공급 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네요. 중국 정부의 장기 대응 내용을 보면 차기 5개년 계획에 제3세대 반도체 개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SIMC에 자금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집합 회로 산업 투자 펀드가 결성되어 있군요. 여기에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GIC와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인 아부다비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SMIC사를 소개하면요. 상해에 소재하고 있고 미국 업체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아서 퀄컴
사 및 브로드컴사에 수출하거나 자국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중국 정부의 세계 반도체 산업 선도 야망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로서 미국 기술 의존을 탈피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네요. 그리고 DJI사는 선전 인근 다지항에 소재하고 있는데 홍콩 가기대 출신인 프랭크 왕이 창업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민수형 드론 제조업체로서 세계 점유율이 70%에 달합니다. 중국 자체 기술 회사로서 유명하고요. 세계 최다의 드론 기술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간편한 디자인으로 조립이 편리하고 대량 생산으로 저가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 뉴스. UK will take no deal if EU fails to shift on Brexit trade, says source.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영국은 EU의 근본적 자세 변화 없이는 연내 브렉시트 딜이 불가하다는 주장이고요. EU 쪽에서는 영국의 입장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렉시트 관련 협상은 지난 1월 31일 밤 11시부로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3월부터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동안 계속 난항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간 그야말로 인텐시브한 토크에 들어갔지만 이도 실패하였죠. 그러자 상호 비난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요 쟁점 사항을 보면은 영국 해안에서의 의료권 문제, 그리고 상호 경쟁 원칙에 따른 관세 쿼타 설정 등 그야말로 매우 복잡 다양한 이슈들이 걸려 있습니다. 영국의 주장을 보면은요, 첫째, 영국 국민의 브렉시트 선택을 존중해 줄 것. 둘째, 영국의 법과 해양권은 포기가 불가하다는 점. 셋째, EU 회원국 간의 의견 조정 어려움이 문제라는 점. 그리고 무역의 경우에는 WTO의 무역 조건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EU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EU 단일 시장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이익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국의 주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극장 쇼다 또는 협상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딜이 연내 타결이 어려운 요인들을 보면요, 양보가 어려운 다양한 사안들이 걸려 있고요.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각국 양측의 그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브렉시트 딜 타결 여부가 결론은 날 것이라고 하네요. 결론적은 기업들이죠. 노딜의 경우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이라든가 유럽 경제, 그리고 국경 문제, 공급망 훼손 등의 문제가 기업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No Brexit Deal, 즉 브렉시트 딜의 실패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는 2016년 영국의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는데요. 영국인들이 당시 EU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리아 등 난민 사태로 난민들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막 난입을 하였는데요. 이때 EU가 난민을 각국에 강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EU 운영 주도권을 유럽 대륙국들, 독일, 프랑스 등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매년 EU 예산을 연평균 79억 파운드나 납부하고 있었죠. 영국인들이 EU에 대해서 불만이 폭발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잦은 선거로 파퓰리스트들이 득세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파퓰리스트들의 활동 무대가 되는 거죠. 브렉시트 딜 타결이 어려운 이유를 보면요, 너무나 복잡다단한 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사회보장 분담제, 분리에 따른 분담금 문제, 국경 문제, 금융상품 판매 관계, 세관 신고, 항공여행, 스플라이 체인 문제, 농업 협상 등 최소 14개 분야의 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영국 내에서는 물론 EU 국가 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런던 등 동남부, 웨일즈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EU 내에서는 공업국가, 농업국, 선진국가, 후진국, 어업국 여부, 그리고 스플라이 체인 형성 여부 등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다르죠. 그야말로 통일된 의견으로 이해관계를 절충할 소지가 적은 거죠. 제 생각에 영국이 4년 전에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결정한 것은 끌거부스럼의 단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결여되었고요. 당시에 영국이 EU와 적극 협상하여 그야말로 하지 말았어야 할 국민투표를 차단했어야 했는데 이를 그냥 방치했다는 거죠. 국민투표 실시로 국론이 분열되고 당시에 지식층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파퓰리즘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현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은 EU가 영국이 EU 잔류를 희망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EU 예산을 조정한다든가 EU 주도권을 조정한다는 등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재국민 투표로 해서 잔류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EU 간의 앙금이 커진 만큼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문제의 발단을 야기한 영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유럽과 세계 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대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India plans to vaccinate 300 million people against COVID-19. That's almost the size of the US population. CNN 보도 보시죠. 인도는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인도 정부는 그러나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인도가 백신 제조 세계 1등 국가군요. 전 세계 백신의 64%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디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개월 내에 3억 명을 1차 접종을 할 계획을 세웠군요. 최우선적으로 3천만 명의 의료 종사자, 경찰, 군인 및 봉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요. 나머지 2억 7천만 명의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취약자에 대해서 접종을 한다고 하네요. 내년 8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프라가 취약하고 부적절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개독 인도가 단기간에 3억 명의 접종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는군요. 그러나 인도는 백신 제조의 세계적 중심지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서구 제약회사와 함께 자국 생산 공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생산하고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인도는 이미 유니버설 이뮤나이제이션 프로그램이라는 백신 보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매년 5,500만 명의 접종을 실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최대 선거 조직을 통해서 백신 배급 조직을 구성했다는 주장입니다. 주정부와 시 그리고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공급되는지를 살펴보면요. 현재 3종의 백신이 인도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데 이 중 2종이 인도에서 생산 중입니다. 코비실드 백신과 코박신 백신인데요. 먼저 코비실드 백신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하고 에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서 인도의 세럼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사가 제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 백신 제조사입니다. 코비실드 백신의 장점은
보관 유지 온도가 섭씨 2 내지 8도로서 통상의 냉장 온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의 보건망 여건상 적절한데요. 반면 화이자 제품은 현재 섭씨 마이너스 70도로 유지해야 되고 해동 시에는 5일 내 사용하기 때문에 인도의 보건망 여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박신 백신인데요. 바라트 바이오텍사가 개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인디안 카운슬 오브 메디컬 리서치사가 제조를 담당합니다. 두 회사 모두 인도 업체이죠. 이 코박신 백신은 12월 2일부터 벵갈주 등에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파이자사 인도지사도 임시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지만은 인도의 보건망 여건상 좀 불리하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코비실드 백신을 생산하게 될 세럼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사를 소개하면요. 대표는 푸나왈라인데 가족 기업이라고 하네요. 현재 매월 5천만 내지 6천만 회 백신을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고 내년 1월에는 월 최대 1억 회분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내년 7월까지는 3억에서 4억 회분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푸나왈라 대표의 부친이 인도의 백신 선구자로서 지난 50년 동안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여 왔다고 하네요. 세럼사는 인도 정부에 2회분의 3달러의 저가로 최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후 시장에서는 2회분의 6 내지 8불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미국에서 접종하고 있는 파이자사 제품 백신은 미 정부 제공 가격이 1회분에 19불 50전이네요. 세럼사 제품 단가의 10배가 넘는 거죠. 세럼사는 인도에 우선 공급한 후에 다른 개도국에도 저가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K-방역에도 좀 보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2020년 12월 20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7,487만 9천 명으로 전주 대비 7.3%가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67만 6,236명으로 전주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1일 확진자 수는 57만 9,642명입니다. 국가별 동향을 보면요. 미국의 급증세가 계속되고 있고 유럽의 증가세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요. 1위에서 12위까지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탈리,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독일, 멕시코 순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가별 단신을 종합한 건데요.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확진자가 1,700만 명을 상회하였고 사망자 수는 30만 9천 명. 지난 주말 1일 사망자 3,600명에 달했고요. 1일 입원자 수가 11만 3천 명으로 11일 연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이자사 백신이 지난 월요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였고요. 근데 한 명의 부작용 발생 보고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FDA가 모데나사의 mRNA 1273 백신도 긴급 승인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배달을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하네요. 모데나 백신은 보통 냉장으로 30일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보급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미국은 연말까지 2천만 회 접종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인도와 비교되네요. 한국은 아직 접종 계획을 세우지 못했으니 비교 불가입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상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국이 봉쇄 단계를 격상하였습니다.
잉글랜드 지방,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방 등을 이제 봉쇄를 강화했는데요. 오른쪽 표에 보면은 진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런던 등의 티어 4, 4단계 봉쇄 지역입니다. 4단계 티어 4 단계에서는 가족 외에는 실내 모임도 금지시킨다고 하네요. 다음은 호주 상황인데요. 시드니에서 지난 주말에 30명의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드니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인근주 입주가 금지되고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군요. 호주의 경우 사실 조기 봉쇄 조치로 상당 기간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급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봉쇄 조치를 완화하였죠. 그래서 여행 계획이 많이 급증하였는데 지난 주말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봉쇄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조기 봉쇄 조치가 효과를 본 나라죠.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을 보시죠. 내주에는 이슈가 적습니다. 내주에는 이제 새해 준비가 되겠죠. 주요 이슈 찾기가 되겠고, 그리고 새해 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약간 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도 하네요. 장기적으로는 백신 보급으로 주가가 내년에 9% 상승할 전망이 나왔습니다. 요일별 일정은 주간 다이어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